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제법 안 온한 날들이라는 신작 들고 오신 남궁인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제법 안 온한 날들로 돌아온 작가 남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유튜브 나오시는 거 처음이시죠? 네, 진짜 처음이에요. 아예? 네, 아예. 뭐 어디 딴 영상이 유튜브에 찍혀서 올라간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오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소박하게 겨울 씨랑 이렇게 우리 그냥 만나서 이렇게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본격적이죠. 너무 지금 저희 작가님을 위해서 카메라를 4대나 네, 내려가서 어디 그 남도 내려갔을 때 한정식 항상 나오는 열심히 차렸습니다. 네. 뭐 차린 건 없지만 대단하네요. 많이 드시고요. 네. 오기 전에 유튜브에다 남궁인이라고 쳐봤어요. 뭐 강연도 정말 많이 하셨고 뭐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뜨던데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지 가장 위에 뜨는 게 그 JTBC 연결하셨던 중국에 계실 때 그게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시국이 시국이라 좀 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 정신없이 지냈죠. 병원이 거의 혼란스럽기도 하고 다들 같은 환자를 진료해도 몇 배 힘들어요. 정말 대코로나 시대의 응급실의 그 혼란과 이 방역과 그다음에 이 방역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가치관이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은. 그 페이스북이었나 쓰신 글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응급실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복잡함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복잡한 나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아무리 쉽게 풀어놔도 이거는 저희가 맞닥뜨려도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일단은 써놓긴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복잡한 거예요. 코로나를 의심을 다 해야만 하는데 하지만 어디까지 의심을 다 하면은 이 물적 자원이라든지 이 공간이 도저히 안 되고 근데 빼다 보면은 감염 위험이 있고 이걸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겠어요. 근데 다 고생하니까 저는 사실 그냥 일개 부속품으로 그냥 일개 맡은 양의 고생을 그냥 나눠 할 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자주 듣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글을 도대체 언제 쓰세요? 이렇게 저는 바쁘신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의 회로라서 저는 대학 때부터 계속 글을 그냥 써왔어요. 무조건 나한테 무슨 일이 있고 소재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춘 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응급실에서 일을 한다, 어디 그냥 무슨 행동을 했다 하다가 생각이 나면 머릿속에서 그게 그냥 글로 한 편이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옮겨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알랭드 보통이 한 얘기 있어요. 자기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 2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쓰는 시간이 1이다. 근데 사실 이 생각하는 시간 앞에 2도 다 글 쓰는 시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갖추려고 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글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마감을 한 달에 7개 넘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뭔진 알아요. 계속 이거 쓸까 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굴리는 그런 게 근데 있죠. 굴리다가 별로잖아. 버려. 일단 네. 대충 기록만 해놓고 그쵸.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은 약간 흥분해요. 그냥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약간 이거 글 괜찮은데? 방금 나 좀 괜찮은 문장 나왔어. 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써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감이 있잖아요.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감이 있으니까 이 마감 데드라인이 있으면은 이 생각이 커져와요. 마감에 대한 걱정과 맞아. 공포가 오면서 맞아. 근데 이 마감 뭐였지? 맞다. 뭐 친구에 대한 얘기였지. 그럼 친구 뭐 써볼까? 근데 그 얘기 재밌잖아. 그래서 결국은 마감날 그 글이 놀랍게도 완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쓰죠. 이건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이. 네. 역시 글은 마감이 써준다. 네, 마감이 뮤즈이자 네. 마감이 참 동기이자. 그쵸. 네. 마감이 써주는 것입니다. 글은. 네, 그렇고요.
네, 그렇게 글을 꾸준히 쓰셔서 이제 새 책을 또 들고 나오셨는데 네. 이게 전작이 2017년인가? 2018년인가? 네, 2017년 12월 30일에 그쵸. 나온 책이 마지막 책이었어요. 난다에서 나왔던. 난다에서 나온 네. 독서일기였고 네. 거의 2년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공백기? 네. 네. 무슨 앨범 중 그러니까 약간 아이돌 같았어요. 공백기 좀 길었네요. 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내셨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응급실 이야기를 그 전까지는 계속 써왔다가 그다음에 저는 책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니까 독서 일기를 하나 썼는데 다시 원래대로의 내 스토리 라인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얘기를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보여줄 거냐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세 권에 다 싫지 않은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글과 계속 쓰고 있는 글들을 다 모았는데 엄청난 양인 거예요. 제가 그 평생 써왔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고 계속 고르면서 보고 또 이거를 개작하고 또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골라서 다시 쓰고 이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만 그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셨군요. 네,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렸고 그 글들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결로 모아서 책을 완성을 하자. 그래서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 갑자기 생활 패턴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옛날 여자친구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전에서도 보여줬었던 응급실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저 학창시절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야기고 제가 나름대로 흥미롭다는 이야기를 담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이런 사랑의 범주구나 라고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다.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그렇게 모아서 이걸 막 쓴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엑기스만 모은 책이라고 해도 되나요? 엑기스라는 말씀은 또 누가 뭐라 그럴 텐데 정수만 모은 책? 네, 정수만을 근데 모든 작가가 다 그렇듯이 자기 그런 정수만 안 담고 싶은 작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준비가 길었던 만큼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 나이 38살을 살고 있는 전문의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작가라고 자기를 부르는 이 작가 남궁인의 가장 좋은, 지금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은 딱 여기다. 이것이 내 한계이자 최선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고치고 또 다듬어서 냈어요. 그 멈추는 시점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계속 고치고 싶잖아요. 이제 작년에 더는 못 고치겠다. 더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1, 2주 놓고 다시 보면 또 고칠 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저희 업계 얘기인데 다른 편집자가 와서 또 이걸 건드리면 또 고칠 때 있고 맞아요. 왜 그래 그러면서 또 고칠 때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실은 도움도 좀 받았어요. 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지 네, 그러면서도 지긋지긋하게 고쳐서 사실 저는 작가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던 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군의관 에피소드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걸로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네. 그 글이 제가 읽은 작가님의 첫 글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글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그게 유명해지고 나서 약간 책을 쓰게 되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글은 2015년 5월에 그쵸, 2015년에 거의 5년 전에 그래서 그건 저는 진짜 그냥 이거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룻밤새 이렇게 딱 쓰고 자고 일어났더니 전국 게시판에 다 돌고 있고 지금도 돌아요 가끔씩.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 쓴 사람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썼냐? 이거 진짜야? 의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쓴 다음에 내 글이 사람들이 볼 때 잘 쓰는 글이구나. 좀 먹히는구나. 먹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글이 약간 효자네요. 네, 그래서 그 글이 정말 효자였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보고 있으면은 그 군의관 글은 고전 문학에 약간 좀 패러디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고전 문학류들을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모던 보이 느낌의 그런 패러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코드가 맞았나 봐요, 사람들이. 재밌는 글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글을 계속 뭐 대학 때부터 쓰셨으니까
그렇게 우연히 쓴 글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책을 처음 내셨을 때랑 이제 이게 네 권째잖아요. 지금 내실 때랑 좀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처음 낼 때는 정말 저는 평생 작가가 꿈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2015년 여름에 출간하자고 제안 왔을 때 패배로 네, 남궁희 선생님 단행본 보시려고 이거요. 2015년이면 군의관 직후네요. 네, 직후에 2개월 후에. 네. 그래서 그것만 받으면 어쨌든 단행본이 다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정말 치열한 투쟁과 무슨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그게 해야지 나오는 건데, 전 그나마 이제 뮤즈가 왔잖아요. 심지어 그 출판사에서 계약서가 먼저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작가다,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난 이제 작가를 할 거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글 썼어요, 당시에. 그래서 2016년에 첫 책이 나오고 나서는 거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이런 정도의 희열과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책은 이번에 4번째 책이니까 죽으면 여한이 있을 것 같은? 남궁인 작가로서 계속 내가 할 이야기를 찾아서 나아가는 지점에 이 책이 또 하나 내가 힘들게 쓴 책으로 남겠구나. 당연히 애정이 크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감정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첫 책 낼 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읽으면서 약간 그런 의문도 들었는데 좀 부끄럽진 않으세요? 되게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내밀한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뭐 내가 그냥 다쳤을 때 아픈 느낌, 그 다음에 옛날 연애할 때 정말 간질거리는 그런 것들, 정말 보면은 거의 대학 때 쓰는 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글 쓰는 사람의 본령은 솔직함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작가로서 계속 써 나가야 되는데 연애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를 그 에세이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담을 수 있는 그 연애 얘기가 거의 한계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평생 썼던 걸 다 털어서 가장 잘 된 거 몇 개만 써서 넣자. 그래서 매우 부끄럽지만 정확히 봤어요. 근데도 그냥 나의 솔직함과 습작 시절을 통틀어서 뭔가 정리하는 느낌의 글을 싣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어보게 됐는데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홀가분하기도 하고.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옛날 글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쓴 글들을 출간할 건데 정말 많은 저의 일대기라든지 그런 게 담겨 있는 느낌이어서 10년 전 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파트 1이랑 파트 2고 파트 1은 약간 사랑 얘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파트 2는 전작들의 조금 더 연장선 상에 있는 글인 것 같은데 그거는 털고 나니까 남은 글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원래는 파트도 1, 2, 3를 만들고 원은 진짜 사랑 얘기에다가 이별에서 방황하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파트 2는 병원 얘기를 한 다음에 파트 3는 생활 얘기 뭐 이런 얘기 칼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출간을 한 6개월쯤 앞두고 다시 이렇게 크게 털어봤더니 이걸 합칠 수 있겠더라고요. 파트에 굳이 이렇게 3개가 돼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사랑 얘기로 하나를 다 모으고 그래서 파트 2에 있는 응급실 이야기도 사실은 전작하고는 달라요. 전작은 정말 약간 침울하게 정말 이 결론도 없이 나는 뭐 집에 돌아가서 끝없는 뭐 잠을 잤다 죽고 이렇게 끝났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무엇인가 좀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뭔가 사랑에 대한 연결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파트 1으로 그냥 다 모았어요. 이렇게 털어서. 그래서 언제나 현명한 겨울님 말씀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털었더니 이렇게 됐다. 털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 거군요. 정확한데? 이게 책 쓰는 사람이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털었지? 이렇게. 지금까지 쓰신 게 다 에세이잖아요. 네네. 근데 에세이라는 게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테지만 사실 에세이는 일기나 증언이나 기록과는 다른 장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화자를 설정해야 되고 그 화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겪은 일이지만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는 게 에세이인데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있어야 하지만 그 화자는 내가 설정한 화자이지 그쵸. 그게 나의 분신이거나 뭐 아바타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나는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글에 나오는 나는 기본적으로 뭐 이 텍스트와 그 사실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세이가 사실이라고 정확한 사실을 그냥 증언이라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쵸. 예, 그걸 텍스트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 해석이 거치면 결국은 소설처럼 완전히 허구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허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장르를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팩션이라는 말을 처음엔 썼는데 사실은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션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장르로 굳이 분류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이거는 날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그걸 쓰다 보니까 이 에세이가 정말 진정한 그냥 어떤 일기 같은 글이 아님을 깨닫고 결국은 저도 창작자의 무엇인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는 그냥 에세이랑은 확실히 벗어난다. 그래서 팩션이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쓰실 때 약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그래서 고민을 항상 하는데 진짜로 그냥 사실만 써놔도 사람들이 보면 허구 같기도 하고 진짜 허구를 써놔도 진짜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해석하는 게 그냥 그 독자의 몫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게 진짜인데 써놓고 보면은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라면은 소설 같은 정말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쓰는 사람의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도 재밌을 수 있겠고요. 정말 이렇게 헤어졌나? 정말 옛날 여자친구 단발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발인가요?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런 각색을 거치는 장르인 것은 사실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의 윤리가 작동하잖아요. 의사로서의 윤리와 그렇죠. 작가로서의 윤리가 같이 작동하고 있고 의사로서의 윤리라 하면 뭐 아시겠지만 환자의 그렇죠.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의 윤리와 작가로서 내가 다루고 있는 대상을 대상화시키거나 나의 감상을 위해서 이것을 도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이중의 윤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쓰실 때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이미 그걸로 책을 만약은 없다랑 지독 하나로 책을 2권을 내고 나서 그런데 자신이 엄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르가 에세이라는 장르로 써놨지만 사실은 그런 보호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허구들을 만들고 많이 가공을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거의 그냥 창작의 개념으로 응급실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떤 걸 섞는다든지 해서 그냥 끔찍한 면을 그냥 무감하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 없이 무엇인가 게다가 교훈을 준다든지 뭔가 그런 방식으로 글을 끝내는 방식으로 또 환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허구의 면을 많이 도입을 해야만 했었고 그런 글들이에요. 특히 파트 2에 있는 글들은 그렇죠. 네, 읽으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읽었을 때 이게 당연히 일어난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에세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읽으면서 약간은 몇몇 글은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글도 사실 있었거든요. 화자의 위치 설정 같은 것이 약간 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런 사건을 화자의 입장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인데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나? 라는 이게 허구이라는 걸 짐작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쓰실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의 밸런스 같은 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 얘기를 제가 한동안 거의 안 쓰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어려운데다가 어떤 기준에 그냥 맞출 수 자체가 아예 없다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인 장르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에세이를 어쨌든 이런 보호를 위해서 거의 뭐 많은 세팅을 해놓고 일부러 거의 허구의 개념으로 쓰다 보면은 이것들이 결국은 어떤 다른 면에서 약간 불편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거 좀 허구 같은, 얘가 좀 이렇게 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글을 쓴 거거든요. 멀리 가지 않을 거면 괜히 기록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국은 이 에세이라는 장르 내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완벽하게 쓰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쓰면서 계속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 쓰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인데 글을 쓰고 의사인데 그냥 책을 내는 사람이었으면 의사의 윤리만 고민하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학적인 글을 쓰시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더 난이도가 너무 네. 2배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문학의 영역으로 가면은 이제 화자가 뭔가 자기 성찰도 하고 그쵸. 이 사람을 뭔가 좀 헤아려 보기도 하고 근데 이 헤아리는 지점이 딱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쵸. 왜 그렇게 헤아려? 난이도가 거기서 갑자기 2배가 되는 그래서 느낌? 어쨌든 의사로서는 거기 그 현장에서 가운을 입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독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막 불편한 지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거의 없긴 해요. 근데 그런 작가나 뭐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게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 뭔가 에세이와 그 사이에.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거를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또 제가 셀렉션을 해서 가지고 나온 게 굳이 뭔가 이렇게 절망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 환자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사랑을 담고 있다든지 뭔가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는 것도 사랑이고 그다음에 환자들 뭐 이렇게 그 사이에서 있었던 것도 사랑이고 그런 얘기들로만 거의 좀 글을 쓰자 이런 방침이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썼던 그런 병원 글들 모아놓으니까 딱 그런 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쓰는 편이 가장 불편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굳이 가져와서 썼구나. 네. 네, 이 맨 앞이랑 파트 1, 파트 2 사이랑 파트 2 끝나고 편지가 3번이 있잖아요. 네네. 그 편지를 쓰실 때 누군가를 생각하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을 생각하고 쓴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이번 책에 편지 글이 3개가 네. 나와요. 맨 앞에, 중간에, 맨 끝에. 위치도 다 달라요. 네, 다 그쵸.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은 파리에서 쓴 거. 네, 파리에서 쓰고 그 일본에서 일본 나라에서 네. 쓰고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쓰고 근데 그때 당시 거기서 썼던 글들이었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되게 궁금해만 하시더라고요 그 편지 글을. 특히 며칠 전에는 모 시인을 만났는데 너 정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 진심? 이거 진심? 있더라고요. 당시로서는 어쨌든 이입해서 썼고 꼭 이입을 해야 한다면은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자로 칭해놓고 썼던 글이겠죠. 네. 맨 끝에 들어있는 편지는 약간 독자에게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네, 그쵸? 일부러 약간 독자 실제로 좀 제가 정말 옛날에 써놨던 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독자들에게 시간을 거슬러 보내는 그런 편지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 글들 뒤지다가 뽑아서 이번에 좀 마무리할 때 썼어요. 그래서 그 글에 나오는 맨 마지막 문장이 여기 그 사인에 네네. 있거든요. 그 프린트된 사인에. 네, 프린트된 사인에 그렇게 모든 문장에서 당신을 생각해오던 내가 당신에게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읽고 나면은 마지막에 얘가 모든 문장에서 나 지금 읽고 있는 나를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책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고 사랑은 어쨌든 이렇게 대상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옮겨가는 것이니까 딱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모든 문장에서 나를 생각했구나 이렇게 느껴졌으면 했어요. 수록되어 있는 글이 상당히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다 마음이 가는 글이겠지만 유난히 좀 기억에 남는 글 같은 게 있으세요? 다
기억에 남는데 네, 그쵸. 이거 당연히 이거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정말 기억에 다 남는데, 기억나죠, 다. 평생의 행운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것도 크게 화제가 됐던 글이었어요. 제가 한번 SNS에 발표를 했었던 글이거든요. 근데 쓰는 동안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읽으면서 저도 울었거든요. 네, 이거는. 나 대성통곡 하면서 막 이게 여기 관련된 문장이 몇 개가 생각 나오는 순간부터 이 모든 스토리와 이거를 떠올리면서 이게 쓰는데 되게 군상 맞은 거예요. 누가 보면 다 큰 남자가 혼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징징 글 쓰고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에 대사들이 나와요. 이 마지막 대사들이 한 문장을 쓰고 엉엉 울고 10분간 이게 너무 많이 울면 안 써져요. 너무 많이 울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줄어야지 그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붙여서 그 한 시간 넘게 울었더니 문단이 하나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이 책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한 편만 읽어봐라 라고 하면은 내세울 수 있는 글이 그것이고 그래서 맨 앞에 실었고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저도 이 첫 글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해서 휴지 막 닦으면서 그랬던 글인데 그리고 겨울님은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책 읽다 우는 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 있어요. 나를 울려줄 만한 책 찾는 거. 많이 우신 책 뭐가 있나요? 저는 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겨울님 추천 때문에 본 책이 있어요. 임내 케레네스 운명이요. 그래서 그게 이 책은 당연히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 마지막 한 10페이지라도 진짜 엉엉 제가 경고했잖아요. 그 책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보다가 저는 왠지 내가 울 줄 알았어요. 울 것 같았구나. 네. 그래서 일부러 그걸 찾아서 날 울려줄 책이야. 그래서 읽었는데 마지막 눈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 대사 어떻게 쓰지?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사람들을 울리고 싶었어요. 네, 처음부터. 우셨다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지 좀 됐고 반응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볼 때 작가로서 가장 뿌듯하고 저는 가장 좋은 글이 사람 울리는 글이라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슬픈 거 말고 정말 약간 그런 카타르시스 있는 그런 울음들 그래서 앞에 실었고 그렇습니다. 되게 괜히 하고 싶었어요. 좀 뿌듯한데요, 저도. 추천한 싶었어요. 책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웃기는 글을 좋아해요. 사람을 웃기는 글을 좋아해서 여러 글이 수록이 돼 있지만 저는 그 무릎이라는 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좀 그런 글을 좋아해요. 그거요? 약간의 그런 엄살과 좀 웃긴 면이 있잖아요, 그 글이. 일부러 그냥 너를 웃기겠다 라고 썼어요, 사실은. 네.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글을 좀 좋아해서. 저 어쨌든 실제로 무릎을 다쳤으니까 썼는데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확 나가가지고 정말 진짜 끙끙 앓았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근데 작가가 그래도 무릎을 다쳤으니까 무릎 다친 얘기를 써야지. 그쵸. 이거 써야지. 그게 작가 아니겠는가? 써야지. 그래서 무릎 다친 얘기를 막 썼는데 내가 무릎을 다쳤는데 이게 뭐 고귀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웃기고 그쵸. 그냥 나 자신을 실제로 겁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혼자 끄적거리면서 썼는데 그거를 어디다가도 발표하지 않고 이렇게 출판사 편집자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저는 그냥 이걸 버리는 낙서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여기 가장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여기서 가장 재밌어요? 그랬더니 가장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다르구나. 그럼요. 사람들은 의사가 다친 얘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의사 아픈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의사가 다친 얘기여서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글 자체가 좀 유머러스해서 좀 능청스럽게 쓰셨잖아요. 그런 사실 능청스러운 글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환자들 처치할 때 굵은 바늘로 아프다고도 얘기 안 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고 이렇게 넣는데 막상 내 무릎에 그걸 하려니까 저걸로? 나한테 지금? 맨날 하던 건데 나는 많이 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저걸 사람 몸에 막 넣어? 그게 너무 숨길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다 써놨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결국은 의사 겸 작가만 그런 거 아닌가 그니까요. 네, 무릎이란 글이
네. 저의 베스트입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긴 재밌어요. 네, 무릎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아프면 절체절명의 아픔이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앓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아픔이면 글 쓰는 사람들은 다들 약간 그런 충동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돼. 맹장염 네. 수술했을 때 네. 제 일대기를 3편에 나눠서 썼는데 네. 음슴체로 썼어요. 약간 웃기게 네, 네, 쓰려고 네, 네. 인터넷 썰 쓰는 것처럼 보고 싶어. 약간 시트콤처럼 막 썼는데 댓글이 다들 막 너무 웃긴데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웃긴데 너무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막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고, 웃기려고 쓴 글이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쓰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밌게 약간 쓰고 싶은 느낌? 이슬아 작가도 자기 입원한 얘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다 것 쓰는, 같아요. 다 쓰는 것 다 같아요. 쓰게 네. 돼. 저도 그 내시경 받은 얘기 맞아. 내시경 받은 얘기도 있는데 맞아. 저 그 글도 되게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시경을 한 번 받고 온 얘기인데 너무 무섭고 너무 역겹고 또 근데 웃기고는 싶고 그러니까요. 쓰긴 써야겠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욕심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진지하게 쓰는 게 아니라 웃기고 싶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아프면 아픈 걸로 웃기고 싶은 네. 그 욕망이 있어. 진짜 더 아파졌다. 그럼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못 웃기죠. 네, 그거는 이제 못 웃기죠. 딱딱 그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아픔이면 웃기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네, 이렇게 해서 제법 안 온한 날들 신작 가지고 남궁인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신지? 너무 지금 남도식 정찬처럼 차려놓은 곳에 제가 수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먹은 네. 그런 느낌이고요. 재밌네요. 이렇게 다행이네요. 소소하게 이렇게 촬영하면 너무 재밌어요. 또 나오실래요? 아, 네. 한날, 한날 이런 요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지겨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맨 처음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졌던 때랑 지금이랑 대처 방법이 특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거리 두고 보건위생 수칙 잘 숙지하고 병원 이용 최대한 하지 않고 정부 지침대로만 잘 따르면 되는 것 같아요. 더 뭐 바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궁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또 오세요라고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또 오세요. 안녕. 우리 롤 됐죠, 다? 네, 다 됐어요. 편집자님 들으세요? 편집자님. 편집자님 잘 들으세요? 제가 요새 약간 혹사를 시켜가지고. 잘 부탁드려요. 네, 혹사 당한지 알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대요. 사실 약간 고민했는데 이거 오프닝 작가님 시킬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 시킨다고요? 네, 제가 또 시키면 하죠 또. 오시면 하실래요? 제가 원래 오신 분들 좀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할게요. 이은 옷 너무 예쁘다. 예쁘죠? 네. 네. 옷 어디서 사요? 저도 잘 어울릴까? 너무 예뻐요. 진짜 로맨틱 크라운 협찬 좀 해주세요, 진짜. 로맨틱 크라운이라고 해요? 아니 진짜. 로맨틱 크라운? 크라운. 네, 로맨틱 크라운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거기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로맨틱 크라운 옷을 이제 하나씩 사 모으거든요. 예쁜 게 있으면 참았다가 약간 이러고 하나씩 사요. 이제 좀 이러고 비싸서. 비싸구나. 네, 이제 약간 조금 맘먹고 한 번씩 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잖아요. 그럼 항상 댓글에 셔츠 어디서 사셨어요?가 항상 100% 100% 확률로 달려요. 제가 로맨틱 크라운 옷을 입으면. 이것도 그거죠? 네. 오늘도 달리는 거죠? 네. 아니 이미 한 번 이미 한 번 입었는데 입은 거구나. 지지난주인가에 한 번 올라갔는데 거기도 달렸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외부 촬영 나갔을 때도 한 번 입었는데 김민아 씨가 저한테 이거 옷 어디서 샀냐고 네. 협찬 너무 협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예뻐요. 지금까지 제가 로맨틱 크라운 옷을 얼마나 팔았는지를 로맨틱 크라운이 안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양말도 로크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양말 칭찬을 하려고 그랬어. 양말도 로크야. 양말이 오늘. 진짜 이뻐요.
양말이 나 한참 봤어. 양말 이뻐서. 양말도 오늘 로크라고요. 어. 그래서 최근에 저 그 춤추는 영상 올렸을 때도 봤어요. 제가 그때 셔츠랑 신발이랑 모자가 여기 거예요. 아. 그래서 댓글에 다들 셔츠랑 신발 어디 거냐고 몇 개 달렸더라고요. 옷을 잘 입어요. 어떻게 아니에요. 저걸 잘 입지? 예쁜 데를 찾아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법 제법 안 오는 날들. 더워서 약간 정신이 나갔어 지금. 토요일 날 24시간 당직 쓰고 일요일 날 아침에 퇴근했는데 일, 월, 화, 수까지 일정이 아무것도 없고 이거 일정 하나 있는 거예요. 내일 출근하고. 그래서 좋다. 진짜 누워서 진짜 술만 마셨어. 진짜 맘 먹고 나 마감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진짜 너무 부럽다. 네, 진짜 술만 마셨어요. 월요일. 밤마다 요새 습관이 밤 10시쯤 되면 떡볶이 먹방 밖에서. 시간 노래가 좀 바뀌고. 이만큼씩 먹잖아요. 이만큼씩 먹잖아. 너무 부럽다 정말. 다음 질문 할게요. 네.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30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질문부터 하고. 많이 경험했겠어요. 네. 봐도 무슨 막 건질 게 건질 게 없어. 없네. 잡소리만 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 저희가 해놓으면 편집자님이 뒤에 쿠키로 넣으실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노래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부탁을 안 드려도. 엽떡에 소맥 드시고 싶대요. 중국어를 하세요? 네. 중국어 좀 몇 마디 해달라고 할 걸. 이런 게 유튜브 각인데. 그럼 할 수 있는데? 할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해볼까요? 홍보 멘트 같은 거 새 책 나왔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모르겠다. 我的新来的书啊，那个 못하겠다. 잠깐만.